유물론과 유심론. 유물론이나 유심론적인 어떤 둘 중에 하나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 여기는 메타포가 있다. 유물론이나 유심론은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사회의 어떤 포지션이라는 거지. 유물론적 포지션을 취하거나 유심론적 포지션을 취한다는 거지. 왜 그러냐면 젊었을 때는 유물론이에요. 나이가 들면 유심론이돼. 젊었을 때는 돈이 필요해요. 돈을 달라. 유물론. 이게 뭐 돈이야, 돈. 오직 돈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돈이 좀 있어. 근데 애들한테 돈을 준다고 주면 애들이 꼴당 100만 원 줍니까? 용돈 100만 원으로 살 수 있어요? 이런다고. 일체 유심존이라 이게 1000만 원이라고 생각해. 그럼 1000만 원이야. 내가 100만 원 딱 주고 1000만 원이라고 생각해봐. 그 1000만 원이야. 그러니까 일체 유심존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그러니까 100만 원도 100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1000만 원이고. 그러니까 이게 돈 주는 사람 입장. 나이가 들면 이제 좀 어른이 되면 자식들한테 돈을 줘야 된다고. 돈을 조금 줘놓고 물질 좀 줘놓고 마음을 크게 가져라. 젊은 사람들은 돈을 많이 달라. 내가 공부를 못하는 건 아버지가 용돈 적게 줘서 그렇다고. 책도 안 사주고 참고서도 안 사주고 돈만 있어서 벌써 내 서울로 갔어.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이쪽에는 에너지 입력부고 여기는 출력부라고. 입력이 중요하다. 출력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입력이 중요해. 젊었을 때는 외부 환경에 따라서 자기 운명이 많이 결정된다고. 근데 나이가 들면 이미 다 결정됐어. 이미 직업도 있고 이제 뭐 결혼도 했고 다 있어. 그러니까 이미 월급은 100만 원으로 딱 정해져 있고 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 마음먹기에 달렸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유심론으로 가고 젊었을 때는 자기가 판단하기에 따라서 이 월급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력서 잘못 내버리면 이상한 데 가가지고 월급 조금 받고 이력서 잘 내면 운 좋으면 막 좋은 데 가서 월급 많이 받는다고. 그래서 젊었을 때는 유물을 하는 게 맞고 나이가 들면 이거 하는 게 맞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이 사건으로 봐야 된다는 거지. 이 전체를. 유물론과 유심론이 별개의 어떤 두 개의 사건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의 사건이다. 근데 이제 그것이 이 메타포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서 이 대칭 행동이라는 거죠. 대칭 행동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 계획이 없이 이 상대방의 하는 행동을 보고 자기 행동을 결정하는 거지. 그 이제 바둑으로 말하면 뭐 손 따라 두지 마라 그러는데 하수들은 이제 고수들이 야, 손 따라 두지 마. 알겠어요. 둘 때마다 그걸 생각해. 둘 때마다 이미 두었어. 이미 둔 거야. 상대방이 두는 자리에 자기도 모르게 거기 놓고 있어. 딱 놓고 뭐, 손 따라 두었네. 벌써 두었어. 자기 계획이 없으면 할 수 없다고. 자기 계획이 있어야 손 따라 두지 않고 대칭 행동을 하지 않고 자기가 이 생각한 행동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 계획이 없으면 100% 대칭 행동을 하게 된다. 이 대칭 행동은 이제 극단적인 유물론 아니면 극단적인 유심론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극단적인 유심론으로 한번 가보겠다. 모든 것을 마음으로 한번 가보겠다. 이런 사람은 절에 가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어. 근데 그 사람 실제로 행복하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행복해. 왜냐면 그게 목표야, 그거든. 난 행복이 목표야. 그러니까 아침부터 막 한 번도 화를 안 내. 이 아이 수술해서 수술해가지고 목사 얼굴 딱 보면 돼. 목사 사진도 쭉 눌러놓고 보라고 다 막 이렇게 돼 있어. 목사 주름 여기 주름 세게 있어. 그래서 완전히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은 진짜 보면 우리나라도 좀 극단적인 진보 중에서도 막 계량 안 입고 뛰어다니는 아저씨들 있는데 그분들 보면 유심의 목숨을 걸었어. 그러면 유시민원이 되는 거야. 이 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그건 네가 해라 이런 거야. 그러니까 상황 전체를 책임질 입장이 아니고 자기는 이것만 하겠다는 거지. 그리고 유물론적인 극단에 있는 사람 또 이쪽으로만 극단적으로 가는 거야. 실제로는 이제 그런 상호작용에 의해서 사회가 진보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실제로 극단적인 유심론자하고 극단적인 유물론자하고 둘이서 뭔가 조합이 맞아. 걔네들이 실제로 보통 회사 CEO들은 좀 유물론적인 입장이고 극단적으로 모든 건 돈이야. 돈 이거 필요 없어. 그리고 또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건 힘이야. 돈 필요 없어. 그러고 막 극단주의자들에 의해서 어떤 사회가 묘한 균형이 맞아서 좀 이렇게 굴러간다고. 중도적인 입장에서 이 전체를 보고 상황 전체를 책임지겠다 하는 사람들은 손학규, 김한길이 망했어.
극단주의가 차라리 낫다고. 한국일보 망했잖아. 지금 난리 났잖아, 한국일보. 중앙일보는 스마트폰을 팔아먹어야 되기 때문에 극단은 가도 여기까지 못 가, 여기까지 갔어. 가고 싶은데, 여기 이미 조선일보하고 문화일보 선점해서 문화일보는 내가 1등이라고 여기까지 가 있어. 여기 조선일보 있고, 중앙일보는 가고 싶어도 못 가고 한 요쯤 있어. 여기서 갔다 갔다 하고 있어. 동아일보는 왔다 갔다 해, 이제, 걔들은. 이건 일종의 어리광 행동인데, 대칭 행동이, 내가 옛날에 어리광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상대방의 행동을 끌어내겠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행동이 옳지 않다는 걸 알고 있지만 상관없어. 어차피 이 사회는 이렇게 굴러간다. 극단적인 진보와 극단적인 보수가 극단과 극단으로 이렇게 가는 거야. 원래 그런 거야. 그리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고. 그 중간에서 중도적으로 하다가 망한 사람이 뭐 이한동부터 잔뜩 있지. 손학규, 뭐 김한기 이런 사람 중간에서 어물쩡한데 이게 뭐냐면 이 비대칭 행동을 하려면 자기가 주도권을 잡아야 돼요. 자기가 게임의 판을 설계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하수는 차라리 대칭 행동이 하는 게 나아. 하수는 그냥 어리광 부리고 떼쓰는 게 나지. 어린애들은, 아기들은 다 떼쓰고 무조건 떼을 굴려야 엄마가 얘 무슨 일 있나 관심을 가진다고. 만약 아기인데 괜히 착한 아기다, 덕도했다, 그러면 나처럼 되는 거야. 이제 조진다고 완전히 이제 그 문제아가 되는 거야. 그거 더 문제아야. 5살인데 막 벌써 관세음보살 해가지고 막 뭔가 깨달아서 이러면 난리나. 그거 안 좋아. 아주 그 심각해. 그냥 자기 욕구 불만 이런 걸 정확하게 이야기 안 하고 똥 싸놓고도 그냥 미소를 짓고 있고 막 그러고 있고 똥 쌌으면 응해요 하고 그래야지. 아기가 똥 싸놓고도 그냥 막 미소 짓고 있으면 굉장히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곤란하다고. 차라리 극단에 가서 막 떼굴떼굴 구르는 게 낫다는 거지. 그 김한길이하고 그 손학규처럼 자기가 주도권을 잡지 못한 상태에서 비대칭 행동은 더 최악인 거예요. 최고의 정답은 자기가 주도권을 잡고 대칭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비대칭 행동을 해야 된다. 자기 계획대로 해야 된다. 자기가 설계한 그게 있어야 돼요. 자기가 계획이 없이 중도파를 하겠다. 이건 더 위험한 거고.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이런 행동들이 자기의 어떤 깊은 철학적인 사색에서 나온 게 아니고 그냥 포지션에서 나온 거다. 그러니까 남이 저쪽으로 가니까 난 이쪽으로 간다. 남이 유물론을 하니까 난 유심론을 한다. 대부분 이렇다는 거고. 근데 이제 이런 모순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오류에 빠져있다는 걸 알아요. 내가 생각해보면 내가 틀렸거든. 유물론적인 유심론이 또 있다고. 그게 이제 이쯤 되면 유물론, 유심론이라고 하면 안 되고 용어를 바꿔서 실제론과 관념론을 이야기해야 돼. 관념을 실제화시킨 거야. 그 대표적인 인물이 장자. 완전히 관념의 세계에 빠졌는데 그 관념의 세계가 실제로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 관념이랑 자기 마음 속에 있다는 건데 자기 마음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있다는 거야. 저 어딘가 관념이 있대. 그런 소리 한 사람이 플라톤. 이데아의 세계가 어딘가 있대. 저 우주 어딘가에 우리는 허상이고 뭔가 실제의 세계가 있다는 거야. 실제론적 관념론 뭐 이런 거 이상한 걸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이 반대로 이 관념이란 결국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 마음을 이야기한다는 결국 사람을 이야기하는 건데 인간의 얼굴을 한 공산주의 또 이런 얘기 한 사람이 있어. 인간적인 공산주의를 하겠다. 일본 공산당이 그런데 이번에 일본 선거에서도 일본 공산당이 조금 이겼다는 거야. 사회당인가 뭐 민주당 다 망했고 자민당이 압승하는 와중에 공산당의 선전. 그 일본 공산당이 상당히 웃겨. 인간의 얼굴을 한 풀뿌리 공산주의 이래가지고 우리나라도 그거 따라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 우리나라도 무슨 진보당인지 뭐 있잖아. 지금 2개 분열돼가지고 그 아저씨들. 우리나라 진보당도 일본을 따라하고 있는데 인간적인 유물론. 그 뭐냐면 관념적인 실제론을 하겠다는 거야. 자기 스스로 자기의 오류를 알고 타협을 한 거지. 이제 대충 분류해보면 내가 4가지로 분류했어. 맨 위에는 이제 극단적인 유물론자, 극유물론자, 극단적인 유심론자, 극심론자. 그 다음에 이제 중도적인 유물론자, 중도적인 유심론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극단적인 유물론자는 과대망상에 빠져서 세계혁명을 해야 된다. 미국 다 때려 죽여야 된다. 뭐 부시 처형하자. 뭐 이런 황당한 얘기하는 사람이야. 말은 많은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 그럼 극단적인 유물론을 왜 하냐면 1만 년 정도로 보면 맞아 이 사람. 1만 년 후에는 미국 망했어. 그때는 이미 부시 나쁜 놈은 역사에 다 기록돼 있어.
이 양반들은 한 1만 년 정도의 성부를 예상하고 있는 거야. 1만 년 후로 굉장히 길게 보면 이미 그때는 미국 끝장나고 존나 길게 보자. 그러니까 이 양반은 자기가 틀리다는 걸 알고 있어. 알고 있지만 이런 생각이 필요하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극단적인 유물론으로 우리를 한번 가보겠다. 이런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당장 집권 계획이 없어. 그래서 오히려 이 선거할 때 새누리당을 돕는다고 막 극단적인 주장을 해가지고 미국 죽이자 이래가지고 막. 그다음에 이제 중도적인 유물론자, 얘들은 뭐냐면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하고 시골에서 막 계량 한복 입고 동네 사람 모아놓고 막 그 이상한 거 하고 있어. 이런 사람들 굉장히 부지런해가지고 모임에 계속 잘 나와. 이 양반 너무 작은 것만 뭐 희망버스 이런 거 좋아해. 뭐 아이디어 이상을 해가지고 아주 작은 거 해가지고 막 한 건 올려가지고 막 신나서 자기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막 노래 부르고 노래방 갔어 벌써. 그러니까 이 양반 너무 큰 걸 하고 큰 거를 1만 년에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이거는 당장 효과를 내. 근데 한 일주일 안에 벌써 효과가 나는데 뭐 구럼비 이런 거 뭐 작은 거 해가지고 지율도 조금 이런 거야. 뭐 작은 거 한번 건수 혼자서 건수 올리자 뭐 이런 거야. 하여튼 이 둘 다 도움이 안 돼. 다 새누리당한테 보탬이 된다고. 극단적인 유심론자는 성철선임처럼 수양을 해. 3000배를 해라. 하여튼 모든 걸 인간 탓으로 돌리고 인간 개조를 주장하면서 단백질이 된 건 전혀 먹지 마라. 뭐 채식을 해라. 그러고 막 극단적인 무슨 동물 애호론 뭐 모피를 입지 마라. 그런 것도 있고 극단적인 개인 탓을 하는 거야. 모든 게 사람이 희망이다 하면서 사실 사람 탓을 해. 이 극단적인 유심론자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중도적인 유심론자는 뭐냐면 장자처럼 그 굉장히 이제 유심론인데 유물론하고 상당히 타협을 해가지고 수양을 하라 그렇게 안 하고 이상한 꿈을 설계해줘. 막 이상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양반은 뭐 자꾸 사람한테 뭐 괴롭혀.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는데 이 양반은 재밌는 이야기를 해줘. 괴롭히진 않아. 좀 좋은 아저씨야. 괴롭히진 않고 막 북쪽 바다에 무슨 곤이란 물고기가 살고 있다 그러고 막 너희들이 붕이란 새에 대해서 들어봤냐? 꼬리가 8만 뒤야 그러고 막 굉장히 큰 스케일을 이야기해 주는 거야. 이 양반도 한 1만 년짜리 희망을 심어줘. 이런 얘기들이 왜 나오냐면 결국 이런 유심론이든 유물론이든 자기 주장이 옳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 이쪽 극단주의자들은 어차피 이제 세상은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내 주장이 틀렸고 말고 그게 관심이 없는 거야. 어떤 기능적인 이런 거 사회에 먹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이 양반은 소설가로 데뷔하고 이 양반들은 새마을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 이 양반들 깜빵에 갔어 다. 이 양반은 절에 가가지고 지금 도 닦고 있어. 결국 그 어떤 대칭 행동을 한다는 거지. 자기 계획이 없기 때문에. 대칭 행동을 한다는 건 뭐냐? 이런 여러 가지 행동들이 어떤 일정한 균형을 갖추고 있으면 사회가 그래도 돌아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다 잘못된 생각인데 골고루 이제 어떤 균형을 갖고 있으면 사회가 돌아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조선일보가 이런 또라이 짓을 한다는 거지. 조선일보가 너무 극단적인 쪽에 가 있는 거야. 조선일보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있어. 극단적인 조선일보가 유물론자야. 모든 건 돈의 지배대하고 막 그런 거야. 그 자기들은 그 보면 조선일보 또 문화면에 보면 극단 유심론을 가고 있어. 그러니까 막 산사의 목탁 소리 그러고 막 조선일보에 가면 다 돈이지. 너 좌파들 까불지 마. 돈이야 돈. 그러고 막 유물론을 하다가 그 뒤에 넘겨보면 막 산에서 돌을 닦읍시다 그러고 막 설마 이거부터 여기까지 다 하는 집단이야. 이런 것은 그 대칭 행동이다. 즉 사회의 어떤 포지셔닝 게임이고 자기의 어떤 이성적인 판단, 철학적인 소양을 가지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존나 그 사회가 무엇을 요구하는가 거기에 맞춰서 자기 역할을 찾으려고 하는 거라고. 이런 것은 이런 비대칭 행동들은 잘못된 것이다. 내가 이야기한 것은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철학적인 사고 끝에 신념을 가지고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사회에서 요즘 먹어주는 게 뭐냐? 나는 고집이 세다. 한번 해볼까? 한번 해봐? 난 산에서 한 30년도 버틸 수 있어. 막 이런 식인 거야. 난 깜빵에 가도 겁 없어. 겁 안 나. 막 이런 사람은 이제 극단적 유물론을 한번 가보는 거고. 난 절에서 30년 버틸 수 있어. 이러면 극단적 유심론을 한번 가보는 거고. 난 깜빵에도 못 가고 절에도 못 가겠다 하면 이제 중도적인 뭐 이런 거 하는 거고.
자기 체력 테스트를 해보고 한다고. 내 체력 좀 버텨주나? 그래서 이런 것은 사회적인 어떤 포지셔닝 행동이고 그 진실한 행동이 아니라는 거지. 내가 게시판에 아이히만 독일 그 전범 이야기를 올려놨는데 전범이 무엇을 잘못했냐? 자기 계획이 없었다는 거지. 내가 그 만화를 딱 본 순간 딱 느낀 게 그 물론 만화지만 실제로는 내가 그 재판을 안 받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만 아이히만이 나는 착한 가장이고 나는 유태인을 죽일 생각이 없었고 나는 내가 유태인을 죽였지만 유태인이 불쌍하다고 생각했고 변명을 하는 거지. 근데 그 말이 다 맞다고 쳐도 그놈은 나쁜 놈이라는 거지. 그 왜 그러냐면 이 양반이 아이히만이 진짜로 제대로 된 인간이라면 그렇게 변명을 할 게 아니라 자기 계획을 이야기해야 된다고. 자기 계획이 뭐냐면 그 사람은 유태인이 세계 정보를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유태인이 전 세계를 다 죽이려고 하는 업무를 알고 있었던 거야. 그걸 폭로해야지. 법정에서 유태인은 죽여야 돼! 막 이래. 그러면 양심수야. 그래도 사형이야. 그래도 사형이지만 양심수가 되려면 법정에서 자기 신념을 이야기해야 된다고. 근데 이 법정에서 자기 신념을 이야기해서 떠들었던 놈이 히틀러거든. 히틀러는 자기 신념 따라 행동했기 때문에 결국 죽었지. 근데 아이히만은 어차피 죽는 거는 맞지만 아이히만은 비겁하게 변명을 했고 이게 다 히틀러 때문이다. 그런 놈 죽어도 돼. 그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라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판단 안 하고 나는 로봇이야. 나 시킨 놈도 했어. 로봇은 죽여도 돼. 분풀을 해야지. 그럼 로봇이라고? 그럼 죽어. 자기가 로봇이라고 그러니까 모든 건 히틀러가 다 했고 자기는 로봇이다. 그러면 너 죽어야지. 자기 살아야 될 이유를 납득을 시키지 못한 거지. 근데 유태인은 다 죽여야 돼. 유태인은 세계 정복 업무를 꾸미고 있어. 모든 건 유태인 때문이야. 그러면 왜 그렇게 생각하냐? 들어보면 일단 살려놔야 돼. 일단 살려놓고 좀 조사해봐야 돼. 일단 살려놓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양심선을 일단 죽이면 안 돼. 아니면 정신병자야. 정신병자는 치료를 해야 되거든. 자기 양심껏 그 자기 계획을 이야기해야 그래도 사형이지만 그나마 덜어줄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뭐 일반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일단 조갑제가 최근에 조금 양심적인 이야기를 했더라고. 5.18 북한군 그 이야기 들으면 조갑제는 양심수다. 그것도 나쁜 놈이지만 뭔가 양심적으로 나쁜 짓을 한 놈이야. 근데 그 일배충들은 양심수가 아니야. 걔들은 우리는 국정을 시키니까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배충들은 자기 계획이 아니야. 걔들이 그런 짓을 하는 거는 남들 하니까 나도 한다 뭐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다. 혹은 뭐 위에서 하라니까 한다. 이래도 해도 되지 않아. 이런 놈들은 로봇인데 로봇들하면 죽어도 돼. 그 일배충들은 깜빡이 보내준다고. 차라리 양심수라야 그 사건이 이제 옳다 그러다 이런 도덕적인 판단은 우리가 논외로 하고 구조로는 이제 가치 중립적이니까 중립적으로 판단해서 옳다 그러다 이건 논외로 하고 자기 계획을 있는 사람이 갑이라는 거지. 그것이 비대칭 행동이다. 인류의 역사는 옳고 그름에 의해서 지배된 게 아니고 이런 행동들이 포지션에 의해서 지배되기 때문에 양심적인 포지션에 있으면 그 사람 살려놔야 돼. 예를 들어 선호동 같은 사람, 어센지 같은 사람. 이 사람은 양심적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옳지 않아도 죽이면 안 된다고. 양심수나 내부 고발자는 옳지 않아도 죽이면 안 되고 시켜서 한 놈 국정원 이 새끼는 죽여야 돼. 이 남재준이는 뭐 남재인가? 그 국정원장 지금 누구지? 남재준이요. 남재준 이런 새끼들은 재판하면 틀림없이 박근혜가 시켰는데 이게 다 명백하게 시켰는데 이런다고. 장세동 죽여도 돼. 그 새끼는 자기 책임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도 이미 로봇이야. 걔는 태어날 때부터 로봇이라서 자기 책임이라고. 이미 이게 다 내 책임이요 해도 그 새끼는 로봇이야. 딱 보면. 자기가 의사결정을 한다면 옳지 않은 의사결정이라도 사회에 기여한다는 거지. 사회의 어떤 상호작용 안에 있는 거고 자기가 의사결정을 안 하고 따라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고 그 사람은 처형돼야 돼. 그래서 구조로는 뭐 하여튼 유물론과 유심론으로 이야기하면 유물론은 바깥에서 의사결정이 일어난다는 얘기고 유심론은 안에서 의사결정이 일어난다는 얘기인데 처음에는 이것이
그 사람의 안과 밖, 사람의 밖과 안이 있다는 거지.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하다가 그 다음에는 모든 안과 밖으로 바뀐다고. 이 사람의 안과 밖은 유물론이냐 유심론이냐 이거고, 모든 안과 밖은 관념론이냐 실제론이냐 이거라고. 근데 뭐 다 같은 얘기인데, 저 에어컨이 있다면 결정을 누가 하냐면 에어컨 저놈이 결정하는, 저 안에서 결정이 일어난다고. 그럼 사실은 우리가 그걸 다 입력해놔야 돼. 근데 선풍기를 튼다면 선풍기 안에서 의사결정이 일어나는 거야. 선풍기 안에서 이 선풍기가 강풍인지 약풍인지 미풍인지 이걸 결정한다고. 그렇지만 그런 세팅은 밖에서 스위치를 눌러서 한다는 거지. 그래서 안에서 결정하는 것은 이걸 안 쳐주는 거라. 밖에서 결정하는 게 진짜라는 거지. 그래서 밖에서 결정하는 게 실제론이고 안에서 결정하는 게 관념론인데, 무엇이 정답이냐면 밖에서 안으로 간다는 거지. 그래서 모든 의사결정은 이제 바깥에서 일어나지만 점점점 안으로 간다. 인간의 주체적인 자유의지 이거하고 절대적인 자연법칙, 이거는 어떤 절대적인 법칙이지. 이거는 인간의 어떤 주체적인 자유의지지. 사람들은 다 자유의지를 좋아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이걸 더 좋아해. 근데 이걸 딱 찾았다면 다시 이걸로 탁 태도를 바꿔. 그러니까 초등학생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선생님 법칙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럼 선생님이 원근법을 딱 가르쳐 주는 거야. 그 다음에 그걸 딱 왜곡해서 자기 마음대로 딱 하는 거지. 선생님이 원근법을 가르쳐 준다고 딱 그대로 한 놈은 점수를 못 받아. 그걸 약간 왜곡한 놈이 점수를 받는다고. 선생님이 딱 보는 것은 사람은 이제 이렇게 딱 그림을 그렸는데 비례가 맞는지 안 맞는지 딱 본다고. 그래서 비례가 맞으면 100점. 비례가 틀려가지고 막 이게 막 이상하게 이렇게 만두가 돼 있으면 빵점인 거야. 근데 이건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되면 이렇게 늘려놓은 놈, 비례를 왜곡시킨 놈이 뭐 이렇게 변형시킨 놈이 100점 맞고 똑같이 해놓은 놈은 내식 되고 그랬지 그런다고. 그러니까 어떤 법칙을 안 다음에는 자기의 어떤 계획에 맞춰서 그것을 변형시켜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쪽에서 처음에는 이걸 하다가 그다음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둘을 별개의 어떤 대립되는 걸로 보면 안 되고 하나의 연속적인 사건으로 봐야 된다. 모든 것은 이 밖에서 안으로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부분을 설명하는 말이 없어. 단어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자유의지라든가 뭐 인간의 어떤 주체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단어들은 많이 나와 있는데 어떤 원리나 법칙에 대해서는 그것을 지칭하는 단어가 별로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그 원리와 법칙을 안 좋아해. 왜냐하면 그것을 설명할 말이 없어. 예를 들면 뭐 스마트폰이라는 어떤 새로운 도구가 나왔다. 여기서 이걸 가지고 뭔가 해봐라. 그럼 사람들이 야 이게 뭐 법칙이 있다 하면 안 좋아해. 그냥 이 마음도 꼴리는 대로 해봐. 이거 막 좋아하는 거야. 나는 그 법칙이 있다고 보거든. 스마트폰의 법칙이 뭐냐면 이 스킨십의 법칙이야. 이렇게 만지는 스마트폰이 제일 잘 팔린다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만지는 게 뭐냐고. 인간의 뇌를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뇌에 제일 많이 할당된 부분이 손끝, 고추 뭐 이런 거라고. 그래서 스마트폰을 장사를 하려면 만지는 거. 게임이야. 게임이 보면 계속 만지고 있어. 계속 만지고 있잖아. 그래서 게임이 잘 되는 이유가 여기 만지니까 손끝 감각이 이 뇌 안에 존나 많다는 거야. 그래서 과학적인 뇌를 딱 조사해 보니까 뇌의 3분의 1이 손에 가 있어. 손 담당, 이게 다 손 담당이야. 그 다음에 고추 담당. 그래서 이걸로 돈 벌려면 게임을 해야 돼. 게임을 계속 만지고 있잖아. 그 다음에는 고추니까 야한 걸 해야 돼. 그래서 두 가지 잘 돼. 게임하고 야한 거. 지금 내가 이야기한 게 이게 법칙이라는 거지. 법칙이 있다는 거지. 법칙이 있어야 맞네 하고 막 지금 당장 개발자들 듣고 벌써 개발하러 갔어. 그러니까 이 법칙을 알면 문제 해결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거지. 근데 이제 너무 법칙에 갇혀서도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결정하는 부분을 남겨놔야 되는데 보통 이건 입력 부분이고 이건 출력 부분이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걸로 시작해서 그다음에 이걸로 끝난다는 거지. 법칙을 스티브 잡스가 너무 강조해가지고 이건 바지 주머니에 계속 집착했어. 특히 스티브 잡스 뒷주머니에 넣으려고 그런 거야. 그래서 이건 작아야 돼. 이게 법칙이지. 그 단추는 하나여야 돼. 사람들은 너무 복잡한 걸 싫어해. 직관적으로 알아야 돼. 이 스티브 잡스가 너무 이 법칙에 얽매인 사람이야. 팀 쿡이 다 왜곡해 막 길을 늘려버렸어. 그럼 스티브 잡스가 저석에서 보고 있다. 그거 내 법칙하고 안 맞잖아. 골치 아파지는 거지.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런
객관적인 법칙이 있고 그걸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잘 찾아보면 다 법칙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를 이렇게 억누른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이에요.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이것도 같이 커져. 그래서 이 둘은 대칭이기 때문에 법칙의 측면이 커지면 자유의지도 같이 커진다. 이 정도로 이상.